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오늘은 그전에 했던 영상에 이어서 20만 불로 4년 안에 100만 불 만들기 프로젝트 2. 그 후로 시장 상황이 굉장히 많이 급변을 했는데 저의 계좌 잔고도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자, 먼저 잔고를 한번 확인하고 시작을 해 볼까요? 마지막에 방송할 때 22만 불 정도 있었는데 지금 현재 금액이 38만 2,507불까지 늘어났습니다. 자, 현재 반도체 2배짜리 USD ETF를 5,297주 맥세븐 ETF를 84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치면 38만 2,507불로 현재 91.4%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오래 걸렸죠. 벌써 8개월 가까이 됐으니까요. 작년 8월 13일 최고점, 그것도 마켓 최고점에서 시작을 했어요. 8월 13일 날. 그 최고점에서 시작을 해서 8개월 만에 91.4%를 올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시장이 변한 과정과 매수점,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하고 수익을 올리는 과정을 한번 리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매일 주식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그분한테 이제까지 같이 한 얘기를 썸머리를 좀 해서 유튜브를 만들게 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일에 들어왔거든요. 지금 20개 정도를 썸머리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걸 가지고 자, 시간이 30분밖에 없기 때문에 자, 1부와 2부로 나눠졌는데 자, 1부에 10개, 20번인가 2부에 10개 해서 두 번에 나눠서 물론 시간이 되면은 한 번에 다 끝내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없고 여러분도 바쁘고. 자, 첫 번째. 자, 이렇게 수익을 올리게 된 게 제가 물론 처음에 자, 하나짜리 차트를 볼까요? 제가 그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상단에서 놀았어요. 12만 불 가까이 갔었고요. 이거는 IBIT ETF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8개월 전만 해도 저도 비트코인 신봉자였고 이렇게까지 하락할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전부터 계속 주시를 해왔고 비트코인이 100만 불도 갈 수도 있다, 50만 불도 갈 수 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자, 저는 한 이 정도에서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손실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방송에서도 제가 비트코인은 전혀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포지션도 없었고 자, 그리고 제 주력 상품인 M7 ETF, MAGS, 맥이거든요. 근데 맥도 너무 차트가 무거워요. 자, 보면은 여기서 쌍봉이 나왔잖아요. 왼쪽 최고점을 깨고 치고 올라가야 이게 상승 트렌드로 전환이 되는데 맞고 떨어지고 맞고 떨어지고 여기 또 맞고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M7이 최고의 주식일지라도 지금은 아니다. 그래서 M7도 여기서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신봉했던 비트코인, 그리고 최고의 주식인 맥7이라 할지라도 차트가 무겁고 그 당시 상황이 안 좋으면 바로 갈아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모멘텀을 잃은 비트코인과 차트가 굉장히 무거워진 MAGS를 과감히 버리고 반도체 ETF 한 배짜리가 SMH고 두 배짜리가 USD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지금 갈아탄 거예요. 제가 USD로 갈아탔기 때문에 수익률이 91.4%가 나온 거예요. 자, 그 과정을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썸만 타야지, 연애만 해야지 결혼까지 하면 안 된다. 자, 그 말을 여담으로 단칼에 자르는 결단력. 그걸 했으니까 보여드리는 거고, 작년 8월 최고점에서 8월 13일 날 시작을 했죠. 8개월 만에 91% 달성. 20만 불로 38만 불을 넘게 만들었으니까. 자, 그 얘기를 한 거고. 자, 이번에 하단에서 묻지마 매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고 하락시마다 저점 매수를 노린 이유도 경기 침체 판별법이에요. 경기 침체냐 아니냐, 딱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경기 침체가 아니면 당연히 깊게 빠지지 않죠. 보통 마켓이 3%, 5%는 3, 4개월, 6개월에 한 번씩 오고 10%, 1년에 10%는 한 번씩 와요. 과거 기록을 보시면 알겠지만 10% 정도 하락은 1년에 한 번, 25에서 30%는 3년에서 5년에 한 번씩 와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번에도 정확히 자 S&P를 한번 볼까요? 자, S&P 이번에 여기에서 9.8% 마이너스 9.8% 찍고 급반등을 했잖아요. V자 반등. QQQ는 12.8%인가 하락하고 쭉 올라갔어요. 여기가 13% 빠진 선이거든요. 그래서 S&P가 10% 빠지면 QQQ는 한 13% 정도 빠지고, 자, 이런 시스템을 경험으로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뭐 이게 꼭 그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시장이 빠질 때는 3% 빠지고 반등할 수도 있고 5% 빠지고 반등할 수도 있고 10% 빠지고 반등할 수도 있어요. 더 빠질 수도 있겠죠. 3년이나 5년에 한 번씩 30%도 빠지니까. 그게 가장 쉬운 게 경기 침체냐 아니냐. 경기 침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전쟁 관련이고 상대가 되지 않는 이란과 그 허접한 이란과 전쟁을 했으니 하락하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된다. 자, 4번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물론 경기침체 판별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따로 공부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긴 얘기거든요. 장단기 금리 역전, 3의 법칙, 그 다음 컨퍼런스 보드와 경기 선행 지수,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 계산법은 언제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복잡해요. 맞출 수도 없고. 다섯 번째, 201선의 비밀. 제가 단기 트레이드 할 때는 5일선, 21선, 51선만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얀 게 5일선, 블루가 20선, 골드가 50선이에요. 그러나 일봉에서 숲을 볼 때는 201선을 꼭 넣어야 돼요. 자, 빨간 선이 201선이에요. 자, 제 친구가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자, 201선 밑으로 내려가면 팔아야 되지 않느냐. 다 팔아야 된다. 무섭다.
이때부터는 하락의 시작이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이에요. 자, 201선의 비밀. 그 비밀이 뭐냐? 201선 아래로 하락 시 손절이 아닌 분할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 201선 아래로 하락을 하고 2주 이내에 회복을 한다. 일주일 이내에 회복을 한다. 3, 4일 있다 회복을 한다. 할 경우는 70에서 80% 이상의 확률로 바로 반등을 합니다. 이건 일시적으로 눌리는 거예요. 이건 눌림목으로 보는 거예요. 눌림목. 굉장히 큰 눌림목. 200선 근처 조금 하단에서는 매수다. 왜냐하면 확률이 70% 80% 확률로 반등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아니면 여기서는 올인을 해야 된다. 그게 201선의 비밀입니다.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바닥에서 자신있게 매수할 수 있었던 이유는 M7의 위치예요. 자, QQQ 차트가 이랬죠. 자, 보면은 M7 매트 다시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까지 21%, 자, S&P는 9.8%, QQQ는 12.9%, 그 다음 M7은 21%까지 하락을 했다 떴거든요. 지금 이 과정에서 M7 과거 기록을 보면 이 MAGS 뿐만 아니라 M7이라는 이름이 생긴 이후로 시장 가치보다 더 많이 저평가된 시기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M7이 굉장히 저점에 있을 때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하면 엄청난 파괴력이 생기거든요. 제가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M7이 S&P 500의 32% 정도가 돼요. S&P 500이 500개 주식인데 뭐 정확히는 뭐 500개가 좀 넘죠. 근데 그 주식 중에서 32%예요. 7개 주식이. 비율이 32%. 그래서 M7이 반등을 하면 시장은 그냥 들어 올리는 거예요. 아주 뒤집어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S&P와 QQQ는 최고점을 깼잖아요. M7은 아직도 진행 중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아직도 여기가 주스가, 보통 미국에서는 뭐 주스가 아직도 많이 남았다. 응? 아직도 달콤한, 새콤달콤한 마실 게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표현을 하는데 더 간다고 봐요. 자, 그거는 더 총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자, M7은 아직도 최고점에 한참 멀었다. 상승 여력이 더 있다. 이 말은 마켓이 더 간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M7의 위치 확인을 한 거예요. 아, 여기 나왔네. S&P 500의 30에서 32% 비율을 차지합니다. 자, 이걸 제가 친구한테 한 얘기를 친구가 다 받아 적었나 봐요. 그래서 다시 보내준 썸머리를 보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넘버 6는 그 얘기를 한 것이고, 자, 가슴이 뿌듯. 이때만 해도 저도 굉장히 쫄았죠. 바닥에서는. 근데 여기서 폭발적으로 상승할 걸 예상을 하면은 매수하면서 굉장히 짜릿했죠. 기분이 좋죠. 자, 지지선의 위력. 자, 이게 뭐 차트가 종합 예술이라고 할 수도 있고, 자, 이걸 보면 QQQ 나스닥 100 차트를 보면, 자, 여기 봐요. 여기 점점점 찍었죠. 여기서 지지를 계속 받아주면서 반등을 했잖아요. 그리고 쌍봉 맞고 떨어지고, 이것도 2부에서 설명할 건데 간단하게 잠시 설명해 드릴까요?
자, 과거에서 쭉 올라와서 한 번 지지해주고, 두 번 지지해주고, 세 번 지지해주고 쭉 뻗었잖아요. 자, 최고가. 자, 행잉 어라운드 하다가 박스. 자, 여기 보시면 이 꼭지가 여기보다 조금이라도 낮아요. 이게 낮아야 돼요. 물론 쌍바닥일 때는 오른쪽이 높아야 돼요. 그렇지만 더블탑일 경우는 오른쪽이 낮아야 됩니다. 자, 여기가 높고 낮고. 자, 그 상태에서 캔들 쌍봉만 보는 게 아니고 이걸로는 판단이 안 돼요. 그러나 쌍봉 나왔죠. 자, 여기서 꺾어지고. 자, 이게 5일선 쌍봉이에요. 5일선 쌍봉. 보통 캔들로 쌍봉인 거를 확인을 못하면 5일선 이평선 이 쌍봉을 찍는 걸 보면은 거의 그건 100%다. 쌍봉을 찍고 5일선이 21선과 51선을 동시에 깨고 나왔잖아요. 밑으로. 자, 이때는 다 팔아야 돼요. 최소한 반절이라도 팝니다. 저도 여기서 매도. 자, 제가 여기서 25만 불로 여기까지 오늘까지 13일 올랐는데 38만 불이 된 이유가 여기서 13만 불을 벌었거든요. 여기가 8월 달에서 여기까지 23만 5천 불 벌어. 그러다가 하락해서 손실 빠지다가 아마 여기 8일 때만 해도 22만 불, 23만 불까지 빠졌을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매수, 매도, 매수, 매도 해서 하락하는 상태에서도 약간의 수익을 올려서 아마 여기까지 25만 불까지 끌고 왔을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다 올린 할 때. 그 지지선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네요. 자, 일단은 다음에 또 이 얘기를 한 번 더 얘기를 할 테니까요. 그리고 8번째, 공포지수 활용법. 공포지수가 10 이하로, 지금은 68인데요. 이건 오늘자고, 그 당시에는 10 이하, 10, 8, 7, 5까지 떨어졌어요. 제가 올인할 때 5였습니다. 극도로 공포심, 5일 때 매수를, 포지션을 많이 늘렸죠. 자, 이 공포지수, CNN 공포지수도 항상 하락할 때는 눈여겨보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볼 거는, 자, 풋앤 콜옵션도 봐야 되고요. 자, 빅스를 보면 돼요, 빅스. 자, 이 공포지수거든요. 자, 여기 30일까지 찍었네요. 그 후로 빠졌죠. 자, 이게 꼭지를 찍으면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된다. 반대니까 공포가 최고조에 오를 때 그때 매수를 한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10 이하면 분할 매수를 바로 들어가야 돼요. 자, 그거 말고도 자, RSI도 있죠. 자, RSI를 보면 보통, 자, QQQ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좀 더 확대해서 보면 제가 40선을 그려놨잖아요. 보통 이제 일반 분들이 뭐 70이 넘으면 팔고 30 아래로 오면 사야 된다. 30 아래로는 안 내려와요. 1년에 한 번, 많아야 두 번. 그래서 보통 분할 매수를 시작할 때는 40까지 내려오면 매수하면 돼요. 40. 자, 40 한번 볼까요? 저는 맥디를 주로 이용하고 RSI는 거의 안 보거든요. 근데 맥디는 설명이 굉장히 길어요. 자, 맥디는 비밀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40만 한번 찍을까요? 자, 여기 40에서 반등했죠. 자, 여기 30까지는 안 내려오고 40, 자, 30 한 6 정도 됐겠네요. 자, 여기서 반등했잖아요. 그때 매수했으면 수익이 난 겁니다. 자, 여기 40선 찍었을 때 매수. 자, 여기 40 매수. 이만큼 또 수익. 자, 40 아래에서 분할 매수 시작. 자, 여기는 뭐 그렇게 큰 재미는 못 봤지만, 자, 오래간만에 40 이하, 30 이하. 제가 29 때 샀거든요. 자, RSI 29. 자, 3월 27일. 3월 27일 제가 스탑트윗을 쳤죠. 한번 보여드릴까요? 3월 27일 USD 여기 있네요. 3월 27일 자 10% 추가 매수 할 겁니다. before close 제가 스펠링을 잘못 썼어요. CLOS인데 제가 급하게 타이프하다가 미스타입 친 거니까 자 마감 전에 10%를 살 것이다. 27일 자 27일 여기가 취저점이잖아요. 물론 여기에서도 샀어요. 근데 여기서는 2.5% 2.5%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 자 27일 날 여기거든요. 자 이날 마감 전에 10%, 그 다음날 20%, 자 그 다음날 계속해서 삽니다. 20%. 여기에서 자 3월 27일이 금요일 날이었어요. 금요일 날부터 10% 샀으니까 그 전에 산 것까지 해서 한 20% 정도 됐겠죠. 그 후에 저점에서 몰빵 월, 화, 수, 목 4일을 전부 다 매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마지막 방송에서 22만 불일 때 제가 방송을 했나요? 그 후에 제가 매도하고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면서 아마 하락하는 중에도 수익을 좀 많이 났어요. 제가 캐시 시큐어 풋과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하다 보니까 바닥에서 올린 할 때 25만 불 정도 캐시가 있었어요. 거기까지 하고 볼까요? 9번까지 RSI 실전 지표. 자, 이거 10번까지 하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 최저점 찾기 노하우. 자, 3분 차트는 데이 트레이딩 할 때 쓰는 차트고, 스윙 트레이드, 뭐, 미드텀, 포지션 트레이딩, 롱텀 할 때는 데일리나 위클리 차트를 보는데, 자, 제가 말하는 유지는 무엇이냐면, 자, 이게 마지막 금요일이었나요? 자, 여기서 바로 3분봉에서 장 시작하고 바로 쌍바닥이 나왔잖아요. 자, 이게 그날의 취저점. 여기서 매수하면 무조건 수익이다. 그래서 이 취저점 찾는 연습을 무조건 해야 돼요. 이 취저점 하나만 찾으면 그날 수익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확정되는 거예요. 자,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3월 27일, 3월 30일 자, 여기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금년 중에 취저점이라고 하면 자, 생각을 해봐요. 취저점, 연중 취저점. 이게 만약에
2026년에 그 해의 취저점이다. 여기가. 자, 취저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취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금년에 취저점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꽃길만 남았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업앤다운이 있거든. 자, 뭐 이렇게 가다가 눌림목 나오고 눌림목이 깊게 나올 수도 있고. 자, 아직 변동성은 몰라요. 그렇지만 금년에 여기까지는 깨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여기가 연중 취저점이다. 그러면 만약에 상승하다가 하락하고 눌리면 어떻게 되냐? 무조건 매수죠, 이제. 저점을 알고 있으니까. 응? 연중 취저점 구별을 통한 확신 매매. 그러면 제가 이제 USD를 예를 들어도 자, 20만 불로 시작했는데 93불이 되면 119%가 올라요, 하단에서. 그러면 50만 불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100만 불 달성에 이제 100%만 올리면 돼요, 50만 불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당신이 연중 취저점을 알고 있다. 그러면 눌림목만 잘 찾으면 거기에서 매수를 하면 수익은 연말까지 계속 날 수가 있다. 저점 매수. 지금 그걸 설명한 거예요, 10번. 자, 그러면 1부는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없어서 제가 2부로 다시 넘기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